자, 그렇다면 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 얼마나 됩니까? 현재 그 14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47척의 그 항모가 운영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항모를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9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인도, 중국, 러시아라고 알려져 있고요. 일단 항모하면은 가장 일본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이 최고이고 네. 미국은 지금 11척의 그 핵추진 항공모함. 보통 이 핵추진 항공모함은 통상 한 80척의 그 전투기를 싣고 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상륙 감속함은 통상 한 20척의 요거는 좀 전투기하고는 다릅니다. 그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단거리 이륙을 하고 수직으로 착륙하는 이런 상륙 감속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항모라고는 엄밀하게 얘기 안 하지만 어쨌든 헬리콥터를 또 운반해서 그 이착륙해서 운영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도함이나 마라도함도 그 헬기 캐리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제일 여기서 눈여겨볼 나라는 이제 일본이죠. 일본은 4척의 그 헬리콥터 캐리어가 있는데 이 중에 2척 니즈모하고 카가는 이미 개조를 해서 F-35B를 지금 도입해서 지금 미국하고 운영을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형 항공모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30년 전 1996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국내에서 항공모함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0년도 중반에 일본 문부성이 그 독도를 자국 교과서에 자국 영토로 명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정부는 오늘 일본 외상의 독도 발언과 관련해서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시설 공사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해군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따라서 1996년 김영삼 대통령께서 경항공모함이 반영된 해군력 개선 계획을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이어서 사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전략기동함대 보유 천명을 계기로 계속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항공모함을 제외하고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 그 당시에 기획됐던 함정들은 지금 동서남해에서 우리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지금 임무를 수행 중에 있죠. 교수님 이게 96년에 처음에 제기됐던 것 같으면 예. 그냥 IMF만 아니었으면 항공모함 한두 대쯤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 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승인하고 재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97년도에 국방부 합참에서는 국방의 재원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밀려서 사업화로 바로 이어지질 못했죠. 그 이후에도 계속 국방부나 합참, 해군의 정책 문서에서는 항공모함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를 했고 또 국방대학교나 국방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018년도에 당시 해군이 경항공모함이 아니라 다목적 수송함 2라는 사업 명칭으로 군사 소요 제기를 했고요. 그 이듬해 19년도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가 결정이 됐습니다. 20년도에는 개념 설계가 이루어졌고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중기 전환 소요 결정이 최종적으로 됩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기본 심의까지 2022년 2월까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선행 연구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각적인 분석과 방법을 고려를 해서 향후에 경항공모함의 사업 방향, 그다음에 획득 방식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 연구원님은 해군 출신을 알고 있는데요.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3번째 항공모함을 건조를 했고요. 또 건국 100주년 지대는 2049년까지 10여 척의 항공모함 확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쓰던 이제 상륙강습함을 개조를 해서 항공모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한국의 해군력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히 열세에 있습니다. 톤수 기준으로 저희가 중국과 일본과의 해군력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해군력은 중국에 비해서 약 10%, 일본에 대해서는 한 3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좀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국가 안보 제고 측면에 있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양업 역량 강화에 좀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 중에 약간 좀 눈길을 끄는 거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지역 국가들, 대서양 지역 국가들, 뭐 지중해 주변 국가들이 왠지 뭔가 우리의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한국에 자꾸 찾아오고 뭔가 관계를 군사적으로 증진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움직임이 조금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 기사들이 몇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페가스 훈련을 한다면서 이 김해 공군 기지에 와가지고 프랑스 공군 부대가 와서 머무르다 갔던 적이 있었고요. 금년에도 이제 미군 주도로 태평양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이 프랑스 해군들이 와가지고 참여를 하고 갔었던 적이 있었죠. 지난 5월에는 네덜란드에서 트롬프함이라는 배가 부산에 와가지고 정방을 하고 갔었고 6월에는 튀르키예의 크날르아다함이라는 배가 또 와서 정방을 하고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변화인가? 세계 속에서 한국의 어떤 해양 전략, 한국의 해군 어떤 식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뭐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있는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여하게 된 배경에는 궁극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해양안보 질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유럽의 안보와 또 경제 안보에 직결된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유럽 국가들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를 위한 정책서와 전략서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 안보 분야에서 해양 안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럽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질서 유지를 위한 기여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역의 국가로서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력 방안을 굉장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요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럽 국가들 내에서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서 협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유럽 국가들의 해군 함정이 직접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특히 이제 한반도 해역에서 연합작전을 통한 상호 작전 운용성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의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설적으로 하면은 여기 인도 태평양에 자국의 국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국의 국익이 있고 실제적으로 인도 태평양의 거점 국가들 보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저희 한국 이렇게 국가를 비롯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집단 안보 체제 하에서 있는 뭐 오커스라든지 또 인도 중심에 대한 협력 또 동남아시아의 어떤 아시안 국가의 중심 군사 동맹 협력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들의 국익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